반갑습니다. 글쓰기 기초 권호수입니다. 지난주 강의실에서 보고 개강 직후 대선이 있어서 2주차는 부득이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들 투표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강의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교재 제2강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다양한 삶의 표현 제3강 단계별 글쓰기 과정을 다룹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우리 수업에서는 성찰적 글쓰기와 설득적 글쓰기 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앞서 말한 두 축을 포괄하는 글쓰기 전반에 대한 이론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제2강 인간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다양한 삶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의 한 종이죠. 우리가 다른 종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죠.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말을 한다면 소리라는 형식의 뜻을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겠고, 글을 쓴다면 문자라는 형식의 뜻을 넣어서 전달하는 것이겠죠. 이 말하기와 글쓰기, 우리의 사고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지만 형식이나 상황, 내용, 구조의 면에서 차이를 지닙니다. 말하기와 글쓰기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는 음성과 강세, 어조, 쉼, 성조 등의 형식으로 전달을 하고요. 상황적인 측면에서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말하기에 있어 화자는 화자이면서 청자이고 청자 역시 청자이면서 화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말하기는 문장 구성에서 필수적 성분이 생략 가능하다거나 동어 반복이나 중복이 허용됩니다. 이번에는 글쓰기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글쓰기는 문자라는 형식을 통해 전달되는데요. 말하기와는 다르게 필자와 독자가 시공간적으로 동일성을 갖지 않아도 전달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문맥이라는 언어적 요소가 중시됩니다. 또 말하기에 비해서 필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적습니다. 왜일까요? 글자라는 기호를 통해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글쓰기는 완결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요. 문단 나누기와 들여쓰기를 활용합니다. 다른 듯 하지만 말하기와 글쓰기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혹은 문자라는 형식의 사고, 의미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형식적인 특징과 청자나 독자에 대한 작용 및 반작용, 의사소통의 언어 기능, 한국어의 특성이 반영된다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죠. 그런데 글쓰기는요, 앞서 이야기했듯 필자와 독자가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교과목을 통해 글쓰기를 배우는 이유죠. 우리는 글을 통해 우리의 사고를,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를 의사소통이라고 하죠.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잠시 살펴봅시다. 첫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말, 글을 통해 생각, 느낌을 표현하죠. 둘째, 인간들은 언어로 의사를 소통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셋째, 인간의 사고가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합니다. 언어 표현 과정은 지적 사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형성하는 것도 언어, 사고를 표현하는 것도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를 말하기와 글쓰기로 구분했을 때 말하기에 비해서 글쓰기는 구체적 내용과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기와 달리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것은요. 첫째,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또 독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이 동일한 시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표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하고요. 글 자체가 완결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청자의 반응에 따라 발화를 수정할 수 있지만 글쓰기는 제약이 있죠. 비대면적 의사표현인 글은 한번 전달되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하고 완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3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다양한 글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글을 쓰는 목적, 이 목적에 따라 정서 표현을 위한 글이냐,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이냐, 독자 설득을 위한 글이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글은 사실 중심의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종류인데요. 전공 서적이라거나 설명문, 보고문, 안내문, 신문 기사 등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글은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등의 설명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읽을 때 다루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파악하며 읽어야겠습니다. 설득의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의 종류를 말합니다. 논설문, 연설문, 신문사설, 광고문 등이 주가 되겠는데요. 논증의 방법으로 글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설득의 글을 읽을 때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정서 표현의 글은 작가가 창작한 작품 혹은 상대에게 보내는 편지 등의 글인데요. 독자에게 작품 혹은 편지 내용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주는 문학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 표현의 글을 읽을 때는 공감적 태도를 통해 읽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쓰는 목적이 아닌 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해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표는 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표입니다. 설득적 글쓰기, 감상 비평적 글쓰기, 성찰적 글쓰기, 예술작품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중 우리 수업의 두 축인 설득적 글쓰기와 성찰적 글쓰기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득적 글쓰기는 글쓴이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쓰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주장과 근거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는 글쓰기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통해 주장과 논거를 들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논설문, 논술문, 사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찰적 글쓰기는 글쓴이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적 정신 공간이 자아를 글쓰기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성찰적 글쓰기는 나와 또 다른 나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의 존재 혹은 나의 마음을 살피고 반성하는 활동을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글쓰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찰적 글쓰기는 일기, 경수필 등의 생활 에세이와 자서전 등의 서사적인 글, 그리고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가진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글자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읽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글 읽기는 판독, 이해, 수용, 재구성, 실천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판독과 이해 과정에서는 글을 쓴 의도와 목적, 그리고 내용 전개 방법에 따라 중심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제목을 보고 글의 주제를 유추하고 글을 정독해야 합니다. 그 글이 설명하는 글이라면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한 글인지, 설득하는 글이라면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글 전체를 읽고 문단을 나누어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해서 나의 경험과 비교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단계가 재구성 및 실천 단계가 되겠죠. 좋은 글이란 내용이 진실하고 충실하며 읽기가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읽기가 편하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표현이 정확하고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잘 갖추어졌다는 것이겠죠. 형식적으로 잘 갖추어졌다는 것은 제목, 문단 구성, 문장의 논리성 및 응집성, 문법적 측면 등의 완성도를 이야기하고요. 내용이 잘 갖추어졌다는 것은 글을 쓴 목적이 잘 드러나 있고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사고가 완결하게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2강 실습 안내할게요. 조금 전 좋은 글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좋은 글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글이 타인에게는 좋은 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실습지에는 정직한 관객의 한 단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새로 제목을 붙여보고 제시된 글의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글의 조건이 무엇인지, 가령 어휘의 적절성이라거나 독자의 공감이라거나 많은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 제시된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좋은 글을 기대하며 2주차 1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